오늘 이 얘기 단연 짚어봐야겠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의도 국회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요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바로 연결해서 오늘 선관위 측이 오늘 국회 현장에서 정확히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저는 오늘 국조특위 첫날 다른 무엇보다도요. 오전에는 선관위원 없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진행될 뻔했어요. 이 증인들이 왜 안 나온 겁니까? 정말 국민들이 너무 화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올림픽 공원에 나온 국민들은 너무 그 참정권을 뺏긴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선관위원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어제 그 위천한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선관위원들이 다 모였었대요. 근데 모였으면 다 같이 나오자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랬겠죠. 그냥 다음번에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천한 상임위원만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고 예. 비상임위원들은 하나도 출석을 하지 않는 행태가 이번에 벌어졌고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질타하니까 결국에 오후에 돼서야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마저도 2명은 끝내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주 의원님,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네. 먼저 확인했는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도 같이 해외 출장 갔던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네네. 늘 그렇게 해왔다. 별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럼 저 말이 맞다면 네. 그동안의 전직 중앙선관위원장들도 다 그렇게 배우자와 해외 출장 다 동반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전직 중앙선관위원장들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노태학 위원장도 오늘 배우자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에 토해내겠다. 도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요.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 선관위원장이나 각 시도 선관위원장들도 다 법원의 법관 출신이고 그 비상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평소에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도 보내드리고 또 해외 출장 관련해서 얼마나 대접을 잘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렇게 접대성 해외 출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그 선관위 직원들의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샅샅이 저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검을 예. 통해서라도 샅샅이 뒤져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무 전문성 없이 따라간 것은 명백한 횡령죄입니다. 국고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주진우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저 국조특위에서 노태학 전 위원장이 본인 배우자 동반한 거 부적절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걸 국고로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만 네네. 다시 토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건 국고 횡령죄로 엄히 따져먹겠다. 주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문성이 없이 국민 세금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미 횡령죄는 성립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 반환한 것은 양형에는 고려가 되겠지만 예. 처벌 대상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본질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그 국조특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앙선관위 책임자가 투표용지 당일 부족 사태도 이 내부 보고가 아니라 기자 전화 받고서야 인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투표용지나 혹은 배부한 용지나 남은 용지 이런 게 선관위 쪽에서 제대로 계산을 하고 있답니까? 제가 오늘 위천항 그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이 얘기하는 거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요.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아예 배치되지 않은 투표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관위 직원이 그냥 그 중앙선관위 사무실에만 있으면서 전화로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구청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기에
위기 상황이 오거나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대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한의 어떤 그 기재도 다 엉망입니다. 우리가 투표 현황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별게 아니라 투표소별로 투표용지가 몇 장이 배부가 됐고 예. 몇 장을 유권자한테 줘서 썼고 몇 장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투표 현황표가. 근데 제가 오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투표 현황표를 하나 공개를 하면서 예. 위천한 상임위원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투표용지가 2,200매가 배부가 됐는데 예. 매번 3번에 걸쳐서 고쳤는데 고쳤을 때마다 숫자가 달라요. 우리가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적는 것은 예. 이 투표용지가 몇 매가 교부되고 몇 매가 사용되고 없어지는 투표용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투표를 했는데 표 숫자가 안 맞으면 우리가 구멍가게도 물건을 팔면 재고를 맞춰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간단한 투표 현황표인데도 이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거나 혹은 어떤 오류로 인해 가지고 그 숫자조차도 3번씩 수기로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천한 상임위원한테 예.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숫자도 안 맞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저는 이 정도 되면 전체 투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앙선관위에서 예. 그 재검표에 가까운 재점검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요, 어느 투표용지가 전수조사요. 얼마나 모자랐는지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지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 투표한 사람 다 다르고 개표를 한 숫자도 보면은 알겠습니다. 각 정당에 투표한 사람과 무효표가 합쳐져야 되는데 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의원님, 네. 오늘 새롭게 알려진 얘기 중에 뭐냐면 사실은 이 선관위 오늘 국조특위 핵심이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에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선관위가 사전 투표용지는 실제 선거 수의 2배 이상 준비했다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이걸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좀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의 어떤 평양성이나 방향성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선관위가 기대했던 것은 사전선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표도 많이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상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메시지도 자주 내면서 투표용지를 더 많이 준비하고 본투표에 대해서는 아예 준비를 안 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국민은 본투표를 하든지 사전투표를 하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참정권이죠. 사전투표를 하기 싫은 사람은 본투표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그날 바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해진 날짜에 투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필요 이상의 예단을 가지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사전투표에만 투표용지를 과잉으로 준비하고 본투표에는 부족하게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편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현장 목소리가 하나 있어서요. 오늘 위철한 직무대행이 네. 이재명 대통령 밥 친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철한 직무대행 재선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재선거다.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거 소청을 저희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겸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무책임하다고요?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요? 누가 무책임하다는 겁니까 지금? 선관위가 무책임한 겁니까? 정치권이 무책임한 겁니까? 주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보신 그대로 위철한 직무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정치권의 재선거 주장 절차대로 밟으면 될 일이지 너무 정치 구호만 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광장이나 마당에서 국민이 재선거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정치권이 그런 주장하면은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발언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국민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은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고 그 선거 소청에 참여해야 되는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이 미리 이거는 재판 하나마나 소용없다. 예. 그냥 무조건 재선거 안 할 거니까 선거 소청은 기대하지 말고 대법원에 알아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기하든지 말라면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예. 이거는 저는 오만하고 또 이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자기가 예단에 미리 비춘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소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철한 상임위원이 사퇴해야 되는 중대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밥 친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가장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알겠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가 앉은 상태에서 재선거도 일방적으로 편드는 예. 표현을 쓰고 예단을 비춘다면 저는 선관위 신뢰가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위철한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밥 친구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첫날 지금 여전히 이어지는 와중에도 저희 시티라이브가 인터뷰 응해 주셔서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